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내원하셔서 체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미 구독자 여러분, 이광재 수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주의해 주셔야 하는 야간 응급시에 가장 많이 오는 환자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한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의 호흡이 좀 거칠어지거나 숨쉬는 게 힘들어져서 좀 킥킥거린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면 놀라신 마음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시면 어떤 원인으로 숨쉬는 걸 힘들어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한 후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지 협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한 후에 필요한 처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외의 원인들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흉이 발생해 있다든지 아니면 횡격막 탈장이 발생해서 숨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흉부 자체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간식을 보호자분들이 아기한테 줬을 때 식도에 음식물이 걸리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폐색 부위에 따라서 응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물 지급하고 나서 아이들이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열고 혀를 내민 상태에서 호흡하는, 보통 개구호흡이라고 부르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호흡수가 분당 못해도 200회, 300회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겠죠.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호흡 양상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조금 시원하고 건조한 환경에 둔 상태에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환은 경련 혹은 발작 증상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경우인데요. 몸이 붓거나 침을 흘리면서 발작을 하게 되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발작을 하는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발작에 응급 환자가 오게 되면 우선은 무엇보다도 혈관을 확보해서 진정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신경 증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증상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증상의 경우 몇 가지 테두리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등의 부분의 장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 자체죠. 신경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경 증상으로 내원하시게 되면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 체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신경 자체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MRI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가끔씩은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발작을 했어요 라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신경 증상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앞서 말씀드린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내원하는 아이들의 보호자분들이 경련이나 발작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설사를 하는 아이들인데요. 강아지가 배변을 보는데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아닌 평소와 다른 양상의 변 양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위나 장에서 소화, 흡수 능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소화기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소화기계 역량에 의해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 상태를 촬영을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게 된다면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야간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은 지금 내원해야 하나요? 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강아지, 고양이 모두 동일하게 어릴 때부터 예방을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고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항체 수준이 지금 파악된 아이들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구토도 없고 단순히 설사만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혈변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내원하셔서 체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언급한 대로 소화기 자체 문제가 아닌 전신적인 질환으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증상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 파악을 위해서 혈액 검사가 동반된 경우도 많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야간 응급실에 가장 많이 오는 환자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경우든 말을 못하는 강아지들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보호자분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